직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고교 학점제의 실제입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업계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논의가 되기 이전부터도 실제 고교 학점제 방식으로 진행돼 왔고, 보다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지금 2018, 19, 20년대는 더욱더 악화된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교에서 진행되는 고교 학점제의 실제, 경기 영상과학고등학교 김경엽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공교육에서 어떻게 공교육을 봐냐에 따라서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공교육에서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입니다. 구조적으로 태생부터 불평등 교육을 하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독일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한 운영 면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가지 소득이나 문화 자본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불평등 교육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영미 교육을 구분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근대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공교육 내에 직업훈련 과정, 노동자들이 받는 직업훈련 과정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계급 분리교육이 시작됐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실제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면서 지금에서의 이들에게 요구되는 교육 과정은 굉장히 위계적인 노동시장에서 부분 노동을 하는, 즉 단순한 기능을 역할을 하는 기능 역마에 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역계고등학교의 유사학점제는 뭐 95년 531 교육개혁 안서부터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95년서부터 뭐 노무현 정부까지는 그렇더라도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고3까지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과들을 편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막 피면서 구조적인 분리교육 체계를 굉장히 강화했고요. 더 중요한 건 내용적 측면에서도 산업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 내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유사학점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것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적용되긴 합니다. 근데 그 측면들이 결국 산업체에 필요한 노동력 생산 쪽으로 다 귀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토록 받았던 교사들이 받았던 교육의 자율성에서도 보면 취업률과 예산에서 얼마 쉽게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사 수준에서도 교과를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직업계고등학교는 어떻게 했냐면 교과명을 그대로 놔두고 내용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과 내용과 다른 수준의 수업들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좀 더 나은 게 학과 수준에서나 뭐 학교 수준에서인데요. 그나마 조금은 절차는 지켰지만 보수나 진보나 적극적으로 교육과정 편성에 활용했습니다. 특히 뭐 보수 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드리면 기업과 관점이 굉장히 녹아 있고 빠른 진로 선택을 유도하는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란 과목들을 해요. 이것도 결국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을 빨리 적용해서 배치하라는 요구였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도 인정교과 도입으로 쉽게 적용했습니다. 또 이 인정교과가 각 시도교육청에 난립하면서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이익집단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사진이란 과목이 있는데 사진 교과, 디지털 사진 교과,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교과 이렇게 막 교과가 다양한데 결국 그 내용들이 중복돼서 편성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학교 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에서 인정교과 방식도 굉장히 이익집단화돼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가 그동안 유사 고교학점제를 추진을 했던 방식이 직업계고등학교는 계열별로 나눠 있고 학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계열별로 선택 과목을 굉장히 계속 열어놨습니다. 그걸 교과군 개념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는 이 교과군도 다 물어트리는 거예요. 공업계 학생들에게 가사 계열인 뭐 바리스타라든지 소믈리에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선택부까지 고교학점제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에서 유사학점제가 계속 오랫동안 추진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면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었습니다. 공업계 계열의 한 학교가 운동장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건데요. 결국
중장비 학원과의 경쟁을 좀 하고 있죠. 그 아래 화면에 보시면 전자계열 이런 프로그램 계열 학교도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학원의 교육과정이 충돌하고 있고요. 뭐 한참 요즘 많이 환영받고 있는 간호계열 학과도 똑같이 1년 동안 학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3년 동안 학교에 편성하는 이런 형태, 즉 저 아주 낮은 수준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수준으로 유사학점제가 정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학생의 적성과 소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수업했던 거 교과 중에 지금 1학기 동안에 사진 관련해서는 포토샵 편집을 가르치고 있고요. 2학기 지금 영상 관련돼서는 프리미어 편집을 수업하고 있고, 건축 관련돼서는 스케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전혀 배우지 않고 2학기에 발령받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아까 어떤 선생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브에서 배워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이걸 보고 배운다라고 했으면 못했을까요? 사실 학생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어설프게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런 개별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은 짧은 시간에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됐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지만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학점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2018년에 연고 시범학교를 직업계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적은 수의 학교였긴 했지만 23개교였습니다. 근데 19년에 112개교로 확대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한 500개 정도 되거든요. 거의 20%가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지금 현재 200개 교가 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 결과 학과가 증가됐다라는 통계들이 나와서요. 2019년과 2020년에 대비돼서 세부 전공과 학과가 늘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진로 준비 과정 속에서 세분화된 교육 과정들이 진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화 초기에 학년 자본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덜했는데요. 일자리 지위가 노동 수준 불평등 지수가 확대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산층을 유지하는 핵심적 기제로서 학적 자본이 크게 높아졌잖아요. 교과를 선택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어떤 일정한 역량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선택인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발달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학생들에게 선택이라고 해서 진로의 다양성을 주지만 제한적 진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교학점제를 잘 고쳤으면 공교육이 정상화될까라는, 저는 물리적 공교육 정상화는 100% 구현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흘러갔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퇴행하는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계고등학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지만 예산과 취업률 앞에서 굉장히 무력하게 무너졌잖아요. 직업훈련이라는 그런 교육을 가지고 유사학점제를 실제 실현해봤지만 교육 시설이나 여러 가지 행정 지원, 교사들의 조건이 기능 훈련을 교육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사학점제가 지금의 고교학점제를 둔갑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교학점제가 뭐였냐면 학과 운영체제 유연화, 학교 밖 노동 현장의 실습 운영, NCS 직무 연수위 이와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정책들이 과거의 정책들을 이 문재인 정부가 와서 고교학점제로 싹 둔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교육 정상화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바라봅니다. 네, 이 부분도 증가됐다는 거 통계 자료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학교 현장에 있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건데요. 그 전에 학점제래도 다 있었는데 지금은 형식적으로 분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선택 과목을 1반을 주고 2반은 다른 걸 주고 해서 임의로 선택 과목을 주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만 있는 건데요. 실습을 분반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했던 형태인데 말로만 바꿔놓고 나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19년의 통계보다 20년의 통계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났지만 실제 별로 그렇게 현실 학교에서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통계치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뭐 현상 중에 하나가 2학년 때 일본어와 중국어를 선택하는데요. 일본어반과 중국어반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심할 수밖에 없는 건 학생들이 일본어가 좋아서 중국어가 좋아서 선택하는 학생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학생 친구 따라갑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일본어반을 택하면 의도적으로 중국어반을 가버립니다. 그럼 중국어반 수업은 원활하고 일본어반 수업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사례가 21년 서울 지역의 교과 편성 현황입니다. 평균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위험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울 지역이 75개교가 직업계획 고등학교인데요. 그러니까 과목당 맡고 있는 개수가 2.5인 학교가 17곳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과목 가르치는 교사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전통적인 학교들은. 그러면 평균값을 하면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여러 과목을 맡고 있다. 정리해 보면 학점제는 본질적으로 분리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점제는 중등 단계에서의 독일식 분리교육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영미의 단일식 학제 속에서 개별화된 교육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 주관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 공모전에서 보면 일반계 학생이 저는 소믈리에가 되고 싶어해서 학교에서 배워서 좋았습니다라는 당선 소감을 밝히거든요. 그 또한 최근에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수업을 듣게 했다면서 개발화 방식의 교육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업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직업에 맞는 교과들을 막 배운다는 것은 무용지물인 상황입니다. 과목이 더 세분화되고 배운다면 나중에 산업과 직업 세계에 변하면 더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직업 대비의 기능인 양성 목적을 놓고 봐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상황에서 기초 기본 법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직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기능인 양성 목적의 교육기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업을 대비하는 교육 외에도 시민으로서 기초 교양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이같이 정리해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는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되고요.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존재의 이유를 좀 논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시행됐던 직업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일반계 고등학교도 비슷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10회의 누렁텅이로 넣지 않도록 지금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아무도 찾지 않는 비겁한 나의 모습들 이젠 지워버려야